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는데요. 역시 재미있는 소식들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리스와 급속도로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리스가 사우디에 패트리어트 포대를 보내는 데 합의하더니 이번에는 사우디가 그리스에 최신의 F-15SA를 보내준다는 소식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국 공군이 보유한 최강의 전투기 중 하나인 F-15SA 전투기 6대와 제반 지원 부대를 그리스로 보낼 예정이라고 디펜스 아랍이 현지 시각 3월 10일 보도했습니다. 사우디 공군은 오는 13일부터 예정된 그리스 공군과의 연합훈련을 위해 6대의 F-15SA 전투기를 그리스로 보낼 예정인데요. 놀랍게도 이들 전력은 그리스와 터키가 분쟁을 벌이고 있는 크레타 섬에 전개될 예정입니다. 크레타 섬은 그리스령이지만 인근 해역에서 터키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유전이 있어 그리스군과 터키군 사이에 수시로 긴장이 조성되는 곳인데요. 사우디가 이곳에 최신 전투기를 배치하면서 터키군에게 대단히 불편한 상황이 조성되게 되었습니다. F-15SA는 사우디 공군이 84대를 도입 중인 F-15 시리즈의 개량형으로 고성능 A사 레이더인 APG-63V3와 신형 암람을 운용할 수 있어서 현재 중동 지역에서 최강의 전투기로 평가되고 있는 기종입니다. 사우디는 종교적 이유 때문에 터키와 불편한 관계였지만 2018년 터키 영토 한복판에서 벌어진 카스큐지 살해 사건 이후 더욱 관계가 나빠졌는데요. 이런 사우디의 크레타 전투기 배치로 인해서 에게해 일대에서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말 이 중동 지역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죠. 이 F-15SA F-15 중에서 현존하는 최강 기종입니다. 이 F-15SA 무려 84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6대를 크레타 섬에 보내면서 명목상 그리스 공군하고 합동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반 인력까지 알려서 보내겠다. 그 말은 그 훈련이 끝나도 거기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 F-15SA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 공군의 F-15K 그 전투기보다 훨씬 더 발전된 거예요. 우리 F-15K와 같은 그런 멀티롤 능력, 지상 타격 능력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에다가 다시 추가로 에이서 레이더까지 장착을 해서 정말 압도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는 전투기입니다. 이런 전투기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터키 공군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전투기도 이 F-15SA 근처도 못 가죠. 그 정도로 강력한 전투기인데 이걸 지금 6대를 보냅니다. 그런데 크레타 섬 인근이 바로 터키와 그리스가 유전 때문에 서로 지금 으르렁 하고 있는 그곳 아닙니까? 그래서 이 크레타 섬에 프랑스는 라팔 전투기 보내고 여기다가 온갖 지금 이 군사력 다 배치를 해놓고 있는 것이 바로 크레타 섬인데 여기에다가 지금 사우디가 투사한다. 그런데 사우디는 아랍 국가, 이슬람 국가고 터키도 이슬람 국가예요. 둘 다 또 수니파예요. 그런데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같은 수니파인데. 왜냐하면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 터키를 굉장히 비난해 왔습니다. 뭐라고 비난했냐? 세속주의다. 이제 터키는 여자들도 차도를 입지 않고 아주 그냥 자유스럽게 그렇게 활동하니까 쟤들은 세속주의에 물들은 놈들이다. 저런 놈들이 무슨 술탄을 꿈꾸냐. 말도 안 되지. 라고 사우디는 비난을 하고 터키는 저런 수구 보수 꼴통들, 보수 나쁜 거 아닌데 그냥 수구 꼴통이라고 할게요. 저런 수구 꼴통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고 해 오다가 급기야 이제 2018년도에 터키에서 사우디의 기자 카스큐지가 암살당했는데 그게 사우디의 암살 부대가 가서 했어요. 그거는 사우디의 군사력이 터키로 들어가서 군사작전을 한 겁니다. 이거 이제 터키가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나를 무시했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고 이제 굉장히 분노를 했던 사건이 바로 카스쿠지 암살 사건이 터키 영토에서 벌어진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터키와 사우디가 굉장히 불편한 사이가 됐는데 여기에 지금 한술 떠서 사우디가 그리스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최강의 F-15 전투기를 크레타로 보냈다. 이야, 지금 터키가 양사방으로 완전히 그냥 똘똘똘똘 말려서 고립되고 있는데 터키가 이 고립을 풀어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미국에게 우리 S-400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이 S-400 미사일 미국 당신네들 우리한테 1조 원 예산 책정해놨다고 하니까 그거 줄 테니까 돈 주세요 하면 모든 것이 끝나요. 빨리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그런 선택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우리 해경 그리고 육군이 갈등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군 당국이 해안경계 임무를 해양경찰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해경이 군의 해양경계 임무 전환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절 의사를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국방부가 추진 중인 해안경계 임무 해경 이관 문제에 대해 해양경찰청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다고 아주뉴스가 3월 10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위협과 지형 여건, 해양경찰의 임무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여건이 성숙되는 2025년까지 해안경계 임무를 해경에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는데요. 최근 해경이 이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해경이 군의 해안경계 임무 이관을 거부한 것은 양측의 생각이 전혀 다르기 때문인데요. 군은 과학화 경계 장비 등 첨단 장비를 도입하면 해경이 무리 없이 해안경계 임무를 넘겨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해경은 대대적인 인력 증원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경의 이러한 입장은 최근 과학화 경계 시스템이 북한의 오리발 귀순에 의해 뚫린 직후 더 강경해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대부분의 전문가들 역시 첨단 장비만으로는 해안경계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며 해경 측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규모 면에서 군과 비교할 수 없는 해경이 첨단 장비 갖춘다고 해안경계를 완벽히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라며 군은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도입하면 병력 감소에 따른 경계 공백을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다라며 계속 경계 실패가 재발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는데요. 해경의 이 같은 완강한 입장 때문에 해안경계 임무를 해경에 넘기려는 군의 구상이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게 뭐 한 2, 3년 전만 해도 서로 가져가겠다라고 경쟁하던 품목이었어요. 왜냐? 이거 조직의 문제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해안경계 임무, 이거는 육군으로 치면 육군의 제2작전사, 제2작전사령부, 과거에는 2군사령부라고 했죠. 포스타가 지휘하는 제2작전사령부의 최고 핵심 임무입니다. 그래서 육군 입장에서는 이 해안경계 임무를 해경에 넘겨주면 이작사가 해체되는 거 아니냐. 이 해안경계 임무로 인해서 이 향토사단에 많은 인력들이 들어가고, 물론 뭐 그것도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나마 이 해안경계 중대, 대대 이런 데다가 이제 인력이 들어가니까 좀 부대가 좀 있어 보이고 또 평소 업무가 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 해안경계 임무를 해경에 넘겨줘 버리면 이작사가 할 일이 없지 않느냐. 할 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포스타 하나 날아가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1군, 3군 이걸 통합해가지고 지상작전사령부를 만들어서 육군 포스타 한 개 사라졌는데, 이거 지금 해안경계 이걸 갖다가 해경에 넘겨버리면 이작전사 이것까지 이제 포스타 날아가는 것이죠. 그럼 뭐 상식적으로 뭐 그냥 3스타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군 입장에서는 사활적으로 이걸 지켜야 하는 것이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제 인력이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육군은 이제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왜냐? 그렇게 인력이 줄어드는 이 상황에서 계속 지금 22사단 지역, 또 태안 쪽, 뭐 이렇게 계속 사건, 사고 터지지 않습니까? 태안 쪽에서 뭐 중국 선박이 들어왔는데 그걸 못 봤다. 이거는 또 중국이니까 또 그렇다 치고, 이 22사단 지역에서는 계속 군단장, 사단장, 뭐 보직해임 당하고 문제 생기고 이러니까 더 이상 육군은 감당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가져가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해경 입장에서는 이걸 덥석 받으면 큰일 나죠. 왜냐? 튕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덥석 받아버리면 지금 육군이 받는 비난을 이 오리발 귀순이다, 무슨 이런 귀순들을 전부 다 해경이 다 떠안아야 되죠. 그래서 육군 입장에서는 과학화 경계 시스템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해경 입장에서는 지금 너나 잘하세요. 지금 너 잘하고 있나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력 확충 없이는, 또 장비의 어떤 대대적인 보강 없이는 안 된다. 그래서 준다고 해서 넓적 받으면 이거는 뭐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해경은 지금 튕기는 입장이고, 군에서는 야, 우리 인력이 도저히 안 돼서 이제 이런 상황인데, 정말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해경 입장도 맞죠. 줄 것 같으면은 인력을 보강해 줘라. 해경은 사실 지금 현재 인력으로도 우리 영해가 우리 영토의
5배가량 되기 때문에 할 일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 문제, 중국 문제, 이런 문제들까지 해서 해상 안전, 또 해상 방역, 뭐 또 수사, 또 이제 이 검경 수사권 조정해서 또 해경이 또 수사 업무까지 또 기소 업무까지 해야 돼서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다가 방제 업무 해야죠. 구조 업무 해야죠. 여기다가 이제 이 대간첩, 일종의 대간첩 업무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 해라. 그런데 기존에 있는 인력으로 그대로 해. 라고 하면 여기는 해경은 이제 완전히 그냥 이 업무에 치여서 죽는 거죠.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티오, 니들 육군 지금 티오, 그거 해양경계 티오 얼마야? 그거 우리한테 티오 다 줘. 라고 하는 게 맞죠. 그렇게 해서 그런 지금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뭐 때문에? 오리발 때문에. 근데 그 오리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오리발이 아니고 잠수함 같아요. 제가 지난 주말에 동해안에 가봤습니다. 경주 아래 간포라는 곳이 있어요. 간포에 가봤는데 그날 파도가 한 4m 정도 쳤는데 그 바닷가 근처에도 전 못 갔습니다. 휩쓸릴까 봐. 얼마나 파도가 큰지. 그런데 그 오리발 기준했을 때 파도가 3에서 5m 쳤다고 하는데 아니 그 상황에 정말 저는 무서워서 방파제 근처에도 못 갔는데 그걸 오리발로 내려왔다고 거짓말하는 것 같은, 한다고 하면 고소받을 수 있으니까 하는 것 같은 이 군의 거짓말 어떻게 믿습니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